가만입니다. 더 시저입니다. 어제의 장 마감은 그럭저럭 보합권으로 마무리가 되었으나 장후에 엔비디아의 실적이 발표되자마자 시간외에서 굉장히 급등장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현재까지도 나스닥 선물은 0.82%라는 상당히 높은 상승률로 시작을 하고 있고요. 공포지수는 오히려 내려간 58. 업데이트가 새벽 4시이기 때문에 아직 업데이트가 안 됐다고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롱의 보조지표 장 마감 기준으로는 음봉이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조금 보조지표상으로 좀 내려오는 수치지만 현재 실시간 상황을 반영하면 RSI는 70까지 올라간 것으로 판단이 되고요. 푸드크롭션은 0.72 여전히 강세의 장을 뜻하는 0.72 US100 실시간 나스닥 지수 차트 일봉입니다. 현재 RSI 70이죠. 71이죠. 완전히 5일선 위에 계속적으로 쭉 올라가고 있는 모습. 매도할 이유는 없죠. 굳이. 나스닥은 홀딩한 겁니다. 환율 체크하겠습니다. 환율은 21선에 딱 걸쳐서 일목균형표까지도 걸쳐서 마무리하는 모습. 방향을 아직 못 정하고 있는 것이죠. WTI 국제유가 계속적으로 내려주는 모습. 계속적으로 내려주다가 어느 순간 지지하는 흐름을 보여준다고 하면 그때 국제유가 관련주를 잡는 것이지 현재 국제유가 관련주가 저점이라고 잡다가는 무한 물타기를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WTI 국제유가 체크하고 있고요. 엔비디아 현재 상황 여기죠. 풀이장 1000달러를 넘어주는 모습. 자세히 보세요. 볼린저 밴드 위에 둥둥 떠 있습니다. 이렇게 장을 시작하게 된다고 하면 갭으로 시작하는 것이고 볼린저 밴드 위에서 시작을 합니다. 볼린저 밴드 위에 둥둥 둥둥둥 다시 볼린저 밴드 안으로 들어와야겠죠. 하지만 추세의 방향은 상방이기 때문에 여기서 완벽하게 지금이 최고점이다. 24년의 최고점이다라고 판단을 하기에는 매우 어폐가 있는 판단이며 다만 단기적으로나 일시적인 고점은 맞습니다. 볼린저 밴드 안으로 들어왔다가 다시 상승을 할 수는 있으나 이대로 갭을 볼린저 밴드 위에 갭을 띄운 상태에서 그대로 내달리는 캔들은 확률적으로 상당히 나오기가 힘든 차트죠. 물론 아래 꼬리를 달고 다시 상승을 할 수는 있지만 현재 상황으로는 단기적인 고점은 맞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올 매도를 했다가는 다시 매수하기는 매우 어려울걸요. 그렇기 때문에 약간의 기분을 내는 분할 익절이 필요한 부근인 것은 상당히 높은 확률로 맞을 겁니다. TQQQ는 풀이장 현재 66달러 부근 상당히 좋네요. 하지만 볼린저 밴드 아직 뚫어버리진 않았기 때문에 홀딩합니다. 썩슬 같은 경우는 볼린저 밴드를 완전히 뚫어버리는 52달러 부근 굉장히 지금 기분이 좋네요. 기분이 상당히 좋아졌어요. 썩슬 믿고 있었어. 약간의 기분을 내는 분할 익절이 필요한 순간적인 상황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도 볼린저 밴드 위에 둥둥 오늘도 볼린저 밴드 위에 둥둥 그렇다고 하면 약간의 조정 뒤에 다시 상승할 수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올 매도는 아닌 것이죠. 이것이 바로 볼린저 밴드와 차트를 보는 방법입니다. 물론 여기가 고점일 수도 있었지만 이처럼요. 다시 볼린저 밴드 안으로 들어왔다가 계속적으로 오를 수도 충분히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약간만 아시죠? 불즈 황제의 자리에 오를 수 있을 것이냐 한번 기대해 보시죠. 여기까지 버텼는데 테슬라 거지의 자리에 오를 수 있을 것이냐 개인적으로는 아직까지도 보라색 상승의 채널은 이탈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뭐 계속적으로 홀딩 해보려고 합니다. 상승의 채널을 이탈하고 다시 하락세로 들어온다고 하면 매도도 조금 고려 중이고요. 계속적으로 한번 버텨보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아직 이 상황에서는 하락의 전환의 느낌은 들지 않고 있어요. 숏의 보조지표 나스닥에 숏을 타면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차트를 좀 보기도 힘들어요. 너무 내려가지고. 하지만 이 어디쯤에 숏의 단기적인 저점은 나올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며칠 내로 숏의 단기적인 고점이 나올 거라고 보고 있어요. 하지만 그 상황에서 숏을 탄다고 해도 상당히 매매하기는 여간 까다롭지가 않을 겁니다. 이때도 숏의 단기적인 저점이었죠. 그리고 기술적인 반등. 제대로 매도를 하지 못하면 다시 한번 저점을 갱신하지 않습니까? 계속 될 거예요. 숏의 저점 갱신은. 긴 시계를 놓고 봤을 때 숏의 저점 갱신은 계속된다고요. 키움전사의 일간 순매수. 엔비디아가 어제도 1등이었는데 제가 키움전사의 일간 순매수를 자주 확인을 하는데 일간 순매수의 1위를 찍고서도 계속적인 폭발적인 상승을 하는 종목은 유일하게 나스닥의 대장인 엔비디아 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과연 오늘 밤에도 통할 것이냐? 솔직히 조금 미심쩍으니까 추가 매수를 하지 않을 뿐 약간의 분할 매도 또는 그냥 보유 물량 홀딩으로 대응하시는 게 확률적으로 봤을 때 괜찮은 선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코인의 공포지수 어느덧 76까지 올라오고 있고요. 코닐의 차트가 21선을 돌리려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그제 올랐다가 하락을 했다가 21선 지지받고서 다시 조금 올라주는 모습. 21선만 좀 돌리면은 좀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올 것도 같습니다. 저는 뭐 모든 물량을 홀딩하고 있습니다.
마라도 마찬가지고요. 21선은 이미 돌리고 있고 하락을 하더라도 21선만 깨지 않는다고 하면 다시 한번 상승할 수 있으니 일단 최근 고점에서 익절할 수 있는 찬스를 놓쳤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조금 더 홀딩 해보려고 하고 있어요. 비트코인이 도면서 좀 내려주는 모습, 비트코인의 일봉, 이 빨간색 상승의 채널 위에 올라와 주는 굉장히 강한 흐름으로 장대 양봉이 나온 후에 이틀 조정 그리고 오늘 살짝 올라주는 뭐 바람직한 상황이 펼쳐지고 있네요. 과연 이 상승 채널의 상단선을 지지선으로 삼고 다시 한번 볼린저 밴드를 찢을 수 있을런지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더리움은 볼린저 밴드 위에 둥둥 뜬 후에 약간의 조정 후에 웬일로 볼린저 밴드를 찢는 흐름까지 나오는 모습. 개인적인 생각엔 볼린저 밴드 안으로 들어와서 이 파란색 선에서 지지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고 봤는데 현재 상황으로는 그냥 올라주려고 하는 모습도 보이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홀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헌데 RSI는 벌써 70일. 조금 경계를 해야겠죠. 더 시저스 멤버십에 한개빵님 후원을 해주셨습니다. 굉장히 소중하고요.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영상을 보시고 매매를 하셔서 수익이 났다고 후원을 해주셨네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잘해서 수익이 난 거지 제가 알려드려서 수익이 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선택한 것이고 여러분들이 잘 매매하신 겁니다. 축하드립니다. 계속적으로 24년 저는 수익금이 시간이 조금 걸려서 그렇지 제 수익금은 계속적으로 우상향을 하고 있고 오늘 또 금융자산의 신고점을 찍었습니다. 저와 함께 계속적으로 금융자산을 향상시킬 의향이 있으시면 멤버십 가입해 주시면 시간이 조금 걸리는데 결국 결론과 결과는 금융자산의 신고점입니다. 마지막은 인생 명언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는 일이 꼭 앞으로 나아가야만 되는 것은 아니다. 돌아보고 뒤가 더 좋았으면 거기로 돌아가도 되는 일이지. 이게 뭔 말이죠? 돌아가진 않습니다. 화폐의 가치는 시간이 갈수록 떨어지고 현물의 가치는 시간이 갈수록 올라가는 그게 자본주의거든요. 언제나 올 매도가 망설여질 때는 조정을 쳐맞겠다는 마음가짐으로 잠에 드시면 됩니다. 잠자는 동안에도 돈이 들어오는 방법을 찾지 못한다면 당신은 죽을 때까지 일을 해야만 할 것이다. 워렌 버핏. 그럼 전 오늘 밤도 끝까지 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